서울에서 내 집을 갖는 마지막 기회. 지금부터 강동역 마크1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집, 나를 대변하는 집. 바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입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을 최근 한 달간 부동산 관련 기사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현 정부의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인 6.17 대책 이후 1년, 그동안 집값은 끝을 모르고 상승했으나 아직도 시장은 집값 상승이 안 멈춘다는 통계를 내며 서울 집값은 1년 반 만에 또 한 번 최고 상승률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출 규제 완화 카드까지 내놓으며 중저가 집값도 자극을 받는 모습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대책에도 왜 집값은 계속 오를까요? 바로 공급 부족의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둔화되고 신규 공급이 감소하면서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공급 절벽입니다. 여기에 저금리가 지속되며 시중 유동자금이 증가하였으며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시중 유동자금이 실물자산으로 유입되며 부동산은 물론 금과 주식까지 모두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연 최근 10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10년간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약 2배 이상 상승하며 평균 가격이 11억 원을 넘겼습니다. 그 사이 우리 월급도 2배가 됐을까요? 10년간 근로자 평균 임금은 2,530만 원에서 3,744만 원으로 오르며 약 1.4배 상승했습니다. 평균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한 푼도 안 쓰고 서울에 있는 집을 마련하려면 20년 이상 모아야 살 수 있는 가격이 되어버렸습니다. 현금의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을 모두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집을 사야 할까요? 지난 30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노태우 정부부터 지금의 문재인 정부까지 집값이 큰 폭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에는 86년 아시안올림픽과 88년 올림픽을 개최하며 경기 호황으로 인해 부동산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노태우 정부는 주택 200만 호 건설을 목표로 1기 신도시 공급에 나섰습니다. 투기 억제 정책으로 인해 집값은 다음 정권까지도 영향을 미치며 10년간 안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영삼 정부 말기에는 IMF가 터지며 대규모 실업자가 발생하고 주택 수요가 감소하면서 경제 위기 상황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 역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대중 정부 초기에는 IMF의 영향으로 깡통 전세가 등장하며 경매 물량이 대거 속출하는 등 부동산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부동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 허용과 양도세 및 취득록세를 감면하며 부동산 경기 부양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하고 대출을 규제하였으며 분양가 상한제 및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전방위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쳤으나 역대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른 정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명박 정부는 반값 아파트 공급을 목표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보금자리 지구 공급에 나섰으며 수도권 여지에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2008년 미국발 경제 위기인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시장은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세에 직면했으며 하우스푸어 문제가 대두되고 실물 경제가 위축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공급을 감소시켰으며 대규모 택지 지정을 중단했습니다. 빚내서 집사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전방위 규제 완화를 하였고 이때부터 부동산은 점차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은 이와 반대로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매매는 물론 전월세 시장까지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과 유동성이 규제를 이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36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을 살펴보면 오늘이 가장 저렴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대표 단지들의 가격대도 살펴볼까요? 강남권 대부분의 단지들은 평당 1억 원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최고가의 하이엔드 주택들도 연일 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서울 아파트 평당 1억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재건축이 예고된 강남권 대장단지들이 있습니다. 아직 대장단지들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대장단지 재건축 시작과 함께 서울 랜드마크 단지들도 동반 상승이 예상되는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집을 사야 될까요?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0년 이상 되고 부양가족이 4명 이상이어서 청약 가점 점수가 60점 이상 고점자라면 청약을 기다려보세요. 무주택자라면 주택이 있다는 것은 마치 주택 교환권과 같은 의미입니다. 본인 자금 사정과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1주택은 꼭 필요합니다. 1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아파트 공급이 줄며 서울 새아파트의 희소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입주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거주하신다면 저금리 시대의 대출을 활용해서 상급지 새아파트로 갈아타세요. 과거를 되짚어보면 누구나 집을 갖고 싶어 하지만 집을 쉽게 살 수 있었던 시절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집을 사야 할까요? 2021년 부동산 핫 키워드는 바로 똘똘한 한 채입니다. 부동산 규제로 인해 늘어난 세금 부담 때문이죠. 똘똘한 한 채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서울에서 똘똘한 한 채는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와 역세권, 강남권 입지에 있는 집을 똘똘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강동역 마크원의 입지를 살펴보면 단지 전면으로 올림픽공원과 한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며 강남이 바로 앞에, 그리고 단지에서 바로 내려가면 도보 0초 거리에 지하철 5호선 강동역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첫째도 둘째도 입지입니다. 강남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강남의 중심은 어디인가요? 강동역 마크원에서 6km 거리에 잠실과 삼성, 그 중심의 단군 일의 최대 개발 사업이라 불리는 국제교류 복합단지 SID가 있습니다. 국제교류 복합단지는 봉은사, 코엑스에서부터 잠실 운동장 일대가 개발되며 국제 업무, 전시 컨벤션, 스포츠 문화 엔터테인먼트가 융합된 마이스 단지로 건설됩니다. 뿐만 아니라 GTX-A, GTX-C, KTX, 위례신사선, 2호선, 9호선이 통과하는 광역 철도망의 중심 허브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복합단지의 조성이 가져올 막대한 경제 효과는 27년간 264조 8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일자리 4분의 1에 해당하는 121만 5천 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천문학적 경제 효과가 기대되는 개발 사업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지난해 6월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4개 지역에 부동산 시장 과열을 우려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거래를 제한하였으나 국제교류 복합지구 반경 6km 이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물론 그 인근까지도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 영향권 안에 있으며 도시재정비 사업으로 인해 미래가치가 높은 지역, 바로 강동구입니다. 단군 일의 최대 개발 사업이라 불리는 잠실, 삼성, 국제교류 복합단지. 일자리가 늘어나고 교통이 집중되는 곳. 앞으로의 강남의 중심은 바로 잠실과 삼성동입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미래가치.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의 희소성. 청약 통장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강동역 마크원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